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부안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로 이전해온 국민연금기금본부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지방 이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지방의회의 선심성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 도의회가 폐지 선언을 했지만 아직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자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확인된 피해 학생만 25명에 이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한 여자 고등학교. 이곳에 다니는 1학년 학생들은 지난 학기 동안 체육 시간이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50대 체육교사인 A씨는 학생들에게 체조를 시킨 뒤 자세를 교정해준다며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딘가랑 제 지혜랑 다 한 거예요. 저 너무 당황스러운데 앞에 애들 있잖아요. 진짜 완전 당황했고. A 교사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스스럼 없이 성적인 농담을 꺼내기도 했고 면담을 빌미로 학생을 교무실로 부른 뒤 치마를 들추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나랑 사귀자 이러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고 다른 친구한테는 치마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다가 사랑해라고. 학생들은 A 교사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껴온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만 학교 생활에 차별을 받을까 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같은 일타령이는 피해자의 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학생만 25명에 이릅니다.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목격자 진술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친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 측은 교육청이 사실 파악에 나선 이달 초까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학생회장단이라든가 또 실장들은 같이 이야기 나눌 때는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징계했든지. 경찰은 조만간 A 교사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불러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 사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경찰이 익산 석산 비리와 관련해 앞서 기각됐던 시청 간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익산 시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 석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익산시청 A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신청됐습니다. 이미 몇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A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정헌율 익산시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소환에 앞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확보해 시장과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장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 혐의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그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추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익산시는 약속한 기자회견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장학금 강제 모금 논란과 비자금 의혹이 잠시 수그러들자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심증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영장도 반려시켰다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영장 기각돼서 지금 그 일정 안 잡으시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시민단체들은 익산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조만간 성명을 내고 시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무원 비리에 관련해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의 칼끝이 점차 익산시 수뇌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귀농귀촌 보조금으로 자신의 집을 수리한 고창군 공무원 58살 A 과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과장은 지난 2014년 귀농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받은 뒤 아내 명의로 된 집을 수리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재량 사업비 삭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처럼 도의회가 선언만 하고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실제로는 폐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입니다. 의원들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사업을 쪽지에 적어 집행부에 넘겨주면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직접 편성을 하고 쪽지를 써서 이를테면은 준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 공사업체를 의원들이 선정하고 리베이트를 받아왔는데 구속된 의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길이 없다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업비는 수건 사업비는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 의원들이 최소한의 공개조차 안 하는 점은 불법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폐지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개인적 판단 그리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세금이 유용될 수 있는 그리고 비리가 존재할 수 있는 지금처럼 도의회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되살아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 이른바 쪽지를 통해 음성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폐지할지는 의원 개인별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재량사업비 문제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못 올 것 같아. 거의 우리 끝나버리고 대전 보면 어찌 한번 해볼란가 지나가 볼까. 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삭감을 논의하거나 사업비를 공개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지난 2월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회의를 위한 공간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방 이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강남사옥. 10층 200여 평의 공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을 만들고 집기도 들여놓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사무실을 연상하는 사무용 공간도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언제 이제 마무리돼요? 이번 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지금 집기를 들어오고. 공단 측은 단순한 회의 공간이라고 해명합니다. 자금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부득이 호텔에서 위원회를 열다 보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각종 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그분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하지만 11개나 되는 이런 개인용 사무 공간과 2개나 되는 대형 회의 공간은 별도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당초 기금운용본부가 쓰던 이 건물은 얼마 전 민간 기업에게 6개 층을 임대했지만 꼭대기에 10층만은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서울 사무소 설치가 지방 이전 효과를 역행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주에 둔다는 국민연금법에도 위배된다며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1차 새만금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어제 세종시에서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국장 11명과 새만금청 차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고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상황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변경 등 전라북도의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새만금 실무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약속해 향후 진행 결과가 주목됩니다. 낡은 주택을 고치고 골목길을 바꾸는 도시재생이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배나 불리는 재개발이 아닌 마을 단위로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어서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수백여 가구가 모여 사는 샛들마을. 산업이 발전하던 8, 90년대에 주거지로 명성을 날렸지만 지금은 낡은 주택만 즐비합니다. 전주시가 내년까지 모두 71억 원을 투입해 집을 수리하고 마을 도로를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이 사업은 모두 대기업이 아닌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맡게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아마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이. 재생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노인들은 텃밭에 파와 무, 고추 등을 심어 판매하고 있고 마을 카페를 준비하는 주부들은 함께 모여 제빵을 공부하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이 밖에도 허브와 목공 등 6개 공동체가 수익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기회에 마을 분들이 모여서 같이 뭔가를 만드는 그런 소통 같은 그런 공간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거 토목 위주의 재개발 사업을 소수 대기업이 독점했다면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도시 재생은 지역의 작은 기업과 주민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합의 형성이 안 돼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주제, 장소, 시민 참여 이것이 세트가 잘 돼야 되죠.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재생 사업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44년 된 전주 실내체육관의 증개축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벌인 결과 예산과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권장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 수준인 C등급인 만큼 구조물에 대한 면밀한 보강이 필요하며 전체 사업비는 440억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불과하고 지역에 따라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접종되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전라북도 접종률이 3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로도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장수군의 경우 54%를 보인 반면 정읍시의 경우 23%로 전국의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남원시가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지역 특산품인 생강을 음료로 마실 수 있게 상품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12억 원을 투입해 해소 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167곳에 관정을 파고 저수지와 하천 준설, 용수원 개발 등며 남원시는 대책본부를 꾸려 시설과 장비도 보강하는 등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가뭄 대책본부 운영과 관정 개발 등을 통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뭄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생강을 건강음료로 상용화합니다. 완주군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단은 생강을 원료로 배차와 배청을 출시한 데 이어 오미자와 청귤, 홍삼을 음료 스틱으로 개발하는 등 소비 촉진은 물론 생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임상 실험에도 착수했습니다.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완주군 생강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과 생강의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은 계곡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운이람 반이람이 오는 26일 개장함에 따라 방문객 편의시설 정비와 119 구조대 설치 등 8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합니다. 순창군은 구림면에서 열던 블루베리 어울마당을 올해부터 고추장 민속마을로 옮겨 오는 24일 수학체험과 비누 만들기, 가공품 판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이틀간 진행합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순창 블루베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임실군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촌 활력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올해 농기계 임대는 3,600여 농가로 지난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뒤 최고 실적치를 보이면서 농사 도우미 역할로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불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팔아온 다단계 판매업자 49살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료 면허도 없이 아토피 치료제를 만든 뒤 온라인을 통해 개당 3에서 4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압수수색한 서류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유기동물 가운데 상당수가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못한 채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지난 2015년보다 9% 늘어난 3,600마리로 그중 절반인 1,800마리가 안락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고 분양 행사를 늘려 유기동물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대선 후속 일정으로 도내 시군과 정책 협의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주와 군산 등 도내 14개 시군과 정책 협의를 통해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방안 등 시군별 현안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의 전북 공약과 별도로 시군의 건의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총리실 등에 건의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행사 소식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창작 뮤지컬 영웅이 모레부터 이틀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됩니다. 동춘 서커스단이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다양한 곡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관인 천연당 사진관을 재현한 특별전이 24일부터 30일까지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누벨백 미술관은 오늘까지 6월의 향기란 주제로 전북 출신 한국 화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뮤직포유가 오는 24일 은파 물빛다리 광장에서 초청 음악회를 엽니다. 5, 60대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내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시민예술촌은 내일 정지영 영화감독을 초청해 인문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선진통일건국연합 전북도 지부는 모레 전주시청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로 통일 강좌를 갖습니다.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은 내일과 모레 임실과 장수에서 사업용 운수종사자 출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동 작가와 함께하는 이야기놀이에 참여할 유아 가족 참가자를 오늘까지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하지인 오늘 전라북도 지방은 전주와 익산 등 10개 시군에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군산 30도 등 30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